네,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아, 그 사랑의 교회는 여러 번 하는데 또 이렇게 쓰게 되니까 또 새롭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와 또 그런 뜨거운 감동들이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50년 2월 25일 날은 한국 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전에는 전쟁 전에는 저희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는 평양을 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지금부터 70년 전에는 저희 할아버지는 남북한이 갈라진 한반도의 지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희 고향은 황해도거든요. 저희 부모님 다 황해도 연백이신데 그때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지금도 세계의 역사는 지도는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중과의 관계, 또 지금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이 어려운 경제와 급변하는 기후 등은 앞으로 우리 세계의 지도를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반도가 계속 이렇게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냉전 시대가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위기는 점점 전쟁의 위기로 덮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의 전쟁의 포소리가 들리고 사이렌 소리가 들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늘 지금이라도 오셔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독립군을 잡고 일본에 서서 그 나라를 배신했던 그가 결국은 독립군들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총을 겨루고 죽이기 전에 물어봅니다. 너 왜 이 나라를 배반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독립이 안 될 줄 알았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지금 시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영국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선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사만 짓던 곳에서 공장이 한쪽에 세워지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기숙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숙사를 세우면서 새로운 주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지금의 농사를 짓던 주택의 패턴에선 서로 다르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에 합당한 공장 주변의 기숙사에 맞는 주택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에 대단위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한두 개씩 먼저 줘보죠. 여러분도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셨죠? 아파트를 보기 전에, 사기 전에 한 모델하우스 보는 것처럼 그런 실험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실험적인 주택이 발전돼서 지금의 주거단지와 아파트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근데 건축가인 저는 앞으로 주택은 또 다시 변하게 된다라고 해서 지금 실험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에서도 이런 실험적인 사례들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지금 DMZ에서 실험돼야 된다,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라진 남과 북 사이에 다리처럼 놓여져 있는 DMZ에서 화해를 위한 실험 공간이 먼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DMZ 한반도 화해 실험 공간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넘어서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DMZ 한반도 화해 실험 공간들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DMZ 한반도 화해 실험 공간이라는 제목을 좀 앞으로 실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통일을 위해선 통일은 서로 다른 두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서로 이야기를 해서 통일이 되었다면, 그러나 그 엄밀히 얘기하면 통일은 형과 동생의 5살짜리와 7살짜리의 통일이 될까요? 싸우면 형이 동생을 방으로 끌고 가서 한참 협상한 후에 나와서 통일을 갖잖아요. 어쨌든 통일이라는 개념은 다른 뜻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화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화해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저는 새한반도 센터라는 NCOK라는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NC, 노스 코리아, 또 그 NC하고 O자를 합치면 S,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그 가운데 노란 게 DMZ. 그곳에서 새한반도 센터는 남과 북이 서로 접해 있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쟁 지역을 평화지대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 통일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남한의 중심인 것도 아니고 북한의 중심인 것도 아니고 이제 한반도는 새 한반도가 돼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목차는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한번 동의를 원하는 또 그리고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 가장 접해 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과 북이 접해 있는 DMZ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약 한 20여 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3년 좀 넘었습니다.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자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많이 변했고 그리고 한국은 동양적이라기보다는 서구적. 근데 또 얘기해보면 또 김치찌개 먹는 거 보면 또 아니고 아니 김치찌개 시키는 거 보면은 아니고 또 먹을 때 보면 또 서구적이에요. 그 북경에 있는 교수하고 같이 제가 몇 개월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는 된장찌개 나는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먹는데 김치찌개 맛있냐니까 맛있다고 된장찌개 어떠냐니까 맛있다고 근데 똑같대요. 그래서 다르다. 이건 된장찌개, 이건 김치찌개다. 이렇게 그 친구 얘기는 똑같이 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된장찌개는 맵지 않고 얼큰하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얘는 한국에서 맵다는 것은 배에서 맵대요. 중국에서 매운 것은 입에서 맵대요.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같은 뜻도 평화를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사람은 세모를 그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진리는 하나이고 O 아니면 X인데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또 그럼 X냐 그러면 X도 아니고 O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엔 자기가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 자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DMZ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DMZ 얼마 온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DMZ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탁한 게 있어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똑같이 이런 강연에서 똑같은 사람한테 DMZ에 대해서 3번을 강연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DMZ가 어디 있는지, DMZ가 뭔지. 왜냐? 안 가봤으니까. 그 평양 안 가보셨죠? 평양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실 거예요. 스위스 가보셨어요? 혹시? 가신 분이 요즘 많으니까. 어쨌든 안 가본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DMZ는 어렵다. 근데 지금 우리는 상관없이 역사는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끝으로 4번째로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하회 실험 공간으로 도시 건축가로서 한번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안하는 것이고 끝으로 5번째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요즘은 세계 지도를 자주 보는 환경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겠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만 돼도 예수님이 저기 동쪽 끝에서 오면 서쪽 끝에서 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금방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라는 거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실시간으로 보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바로 오시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세계 지도는 우리한테 봐야 되는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면 그 중에 한반도는 한가운데 있어요. 이거 우리 중심인 거죠. 세계는 절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중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더 클릭하시면 러시아는 모스크바, 동유럽,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치와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 됐는데 러시아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주변은 다 춥고 경제가 한계가 있어요. 전에 러시아가 얘기하면 소련이 얘기하면 들었는데 요즘은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토와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그들이 만만치 않고 또 그 나라가 너무 다 쪼개져 있으니까 경제나 뭐 무역을 하려면 다 협상을 해야 되고 할 때마다 바뀌니까 모스크바는 한계가 됐어요. 특히 겨울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모스크바는 극동, 얼마 전에 김정은과 만났잖아요. 근데 푸틴은 해마다 극동에서 연해지는 데죠. 블라디보스톡에서 회의할 때 꼭 참여합니다. 전에 그 어떤 차관은 이런 심포지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쌍두 독수리로 된 것은 하나는 모스크바, 하나는 극동, 동서를 균등하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모스크바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쉽지 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는 극동은 만만한 북한이 있고 또 그리고 북한, 중국, 일본, 몽골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극동은 편해요. 그리고 또 거기는 바다로 배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러시아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극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클릭하시면 제가 잘 한번 일본은 지금 무역을 어떻게 하냐면 바다로 해서 무역을 하게 돼요. 인도양과 대서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발한 배는 한 번에 쫙 해서 유럽으로 가서 뿌려놓고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일본이 한반도를 걸쳐서 기차를 타고 무역할 걸 가면 가는 곳마다 짐을 내려오면 되니까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또 중국은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게 일본이고요. 또 한 번 클릭. 또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해주실래요? 중국의 지도에서 한가운데가 시안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선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옛날에 그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 1대1로입니다. 하나는 육지로, 하나는 바다로. 그래서 패권을 잡으려면 육지와 바다를 잡아야 되니까 중국은 1대1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문제가 생겼어요. 대륙으로 철길을 만들어서 갈랬더니 가는 곳마다 세간이 걸리는 거예요. 협상해야 되고 말 안 듣고 막 귀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중국이 일대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통해서 태평양을 통해서 인도양과 대서양으로 나가면 훨씬 빨라지겠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의 시대는 서양에서 동양의 시대로 흘러가는 것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는 세계의 흐름은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이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건축가로서는 건축의 시작은 그리스라고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도시는 로마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세상의 역사와 문명은 유럽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의 국수주의로 모두 외국인들은 나가라. 그래서 나가게 되면서 한 팀은 모스크바 쪽으로 가고 한 팀은 미국 쪽으로 가면서 전 세계가 세계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로 되면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 모든 문명이 이제는 똑같은 패턴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집도 비슷해지고 물건도 비슷하게 지고 그래서 전체로 한 지구촌이 된 거죠. 세계화가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게 됐는데 이제는 동양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태평양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 흐름들이 어디로 오냐면 동양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게 한국의 시작점으로 해서 중국과 유럽, 중앙아시아와 모스크바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서 근데 딱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남북한의 관계는 열든 닫든 그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통은 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차를 가는데 옆을 다 막고 남한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그냥 통과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중국은 바다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북극해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로. 그래서 한 번에 그러면 러시아하고만 협상되면 되니까 물류가 흘러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비춰서 보면 지금은 남북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고 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시작점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다. 뉴 오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 갖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증거해 봤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렇다면 중국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읽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중국 지도인데요. 이 퍼렇게 칠하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한번 더 클릭하시면 중국은 정부의 1대1로 가운데 선이 서클이 있는 것처럼 거기가 시안,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는 대륙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 끝까지 한쪽은 인도양과 대서양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바다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 1대1로 시작이 될 때 거기서는 뭐가 있냐면 중국의 시안이 있어요. 거기는 중국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깊은 문화가 있고 또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전통의 문화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것들을 물류, 동북아 쪽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그래서 동북삼성, 쉽게 얘기하면 할빈이 있는 흑령강, 그다음에 대련이 있는 요녕성, 그다음에 길림, 연길에 있는 길림성 이 세 개의 성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이 세 개의 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경에서부터 도심인데 장추는 중국 동북쪽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변은 끝에서도 더 끝에 있는 거라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시대였는데 근데 어쨌든 중국은 이 동북삼성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길림성을 예를 들면 길림성에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길림에 있는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어디로 가냐면 북경으로 가요. 상해로 가. 선진으로 가. 선전으로. 그러니까 그 장춘이나 이런 도시에 보면 젊은이들 딱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빠져나가면 공간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누군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아까 세상의 문화들이 오니까 그게 어디서 오냐면 미국, 일본, 한국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류 문화나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그 문화가 들어오면 바로 땅은 이제 계약해서 갖는 게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쓰게 되면 도시가 바뀌게 되잖아요.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는 문화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서 문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허름한 마을에 스타벅스가 하나 생겼어요. 그 스타벅스 하나 때문에 주변의 문화가 바뀌게 되고 상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문화는 마치 뭐 같으냐면 경제를 싸는 주머니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상가가 하나 들었지만 또 옆에가 그것 때문에 하나 들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그 여기 있는 경제를 다 문화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문화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접근할 때 문화로 접근하는 것은 표현조차가 문화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동북삼성은 그런 것들을 시작해서 이제 경제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림 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젊은이들이 빠져가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만강 지역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해보시면, 그러니까 두만강 개발은 뭐냐면 북중 접경 지역이에요. 근데 북경은 뭐냐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 하면 압록강, 한쪽으로 하면 두만강이에요. 제가 있었던 곳은 두만강 쪽입니다. 근데 두만강은 북경과 신의주와 맞닿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단동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 압록강정은 북경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북경과 너무 가까우니까. 그리고 단동이나 상권이 일으키면 신의주가 같이 일어나니까 상권이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스톱시키고 먼 곳에 있는 두만강을 먼저 발전시키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래의 문화를 막는 거죠. 어떻게 막냐면 일단 막아놓고 경제를 발전시킨 다음에 문화를 다 일으키고 그 다음에 외세가 들어와도 중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오면 결국은 북중 접경 지역 두만강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DMZ까지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개성공단이 우리 다시 열리면 좋겠다, 한국은 바람이다 그랬더니 중국의 어느 모 대학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그렇다면 중국에서 평양까지 내려갈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깊이 들어가 있고, 북한의 무역은 대중국과의 관계에서 90% 이상을 그들한테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톱하면 굉장히 혼돈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한 번 더 하시면 저는 이것을 동북아 시대의 시작이다. 결국은 중국은 자신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1대1 성공은 결국 어디까지냐? 동북아를 틀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결국 동북아는 어디까지냐면 중국의 훈춘 지역이 있고 남북한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핫산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일본의 서북부, 그리고 몽골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을 UNDP 사업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는 중국에서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한번 클릭하시면 먼저 우리는 DMZ에 대해서 접근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근데 속은 안 그래요.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한국에 와서 보면 북한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북한의 평양을 찍으라면 못 찍더라고요. 여러분, 평양이 어딘지 아세요? 신의주. 모르죠? 원산. 잘 몰라요. 사리원. 잘 몰라요.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북한은 김정은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그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의 풀에 불과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악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선하게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은 세 가지로 가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는 것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악하게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선하게 사용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 작은 것에 하나 불과한 것이고 그는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몰라요. 평양과 원산과 그 신의주와는 너무 다릅니다. 특히 마을들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통일은 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DMZ도 크게 보면 동과 서가 있다면 백령도와 고성이 있다면 크게 전 4개로 나눠봤어요. 서해 쪽, 백령도 쪽, 제가 있는 판문점 쪽, 그 다음에 철원, 고성. 다 접근이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관계가 다 달라요. 또 거기에 환경도 다르고 또 그것을 세워가야 될 방향과 또 그리고 방법도 다를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DMZ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다음 이것이 다 되면 결국은 북한과 중국과의 접경지역 두만강과 압록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면 두만강 위역은 뭐냐면 UNDP에서 얘기하는 몽골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얘기하면 더 찍으면 동북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몽골, 일본 이런 지역까지 포함하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딱 끝까지 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중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것을 1대1로 그들의 도를 잘 닦아놨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중국은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가. 그래서 라진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고 동해바다로 태평양으로 갈 걸 준비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이 길을 잘 만들었으니까 나왔다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중국을 용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이 막 움직이면 우리는 그 머리 위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조정하고 머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상은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바라볼 것이 없어지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른들은 너는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언젠가는 또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너는 존경받는 이 지역에 있는 그 어른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결국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점점 세상은 타락돼가고 세상은 악을 선택했어요. 우린 그 안에 있고 근데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절대로 그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악을 선택했고 그 악에는 그 악에 들어가만이 볼 수 있고 그 악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DMZ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DMZ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 갖고 들어가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클릭하면 또 남한과 북한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근데 그건 DMZ라는 게 갈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합치면 다 클릭하시죠.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면 남북한이 그때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10년 안에는 남북한이 다시 화해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만약 남북한이 다시 만난다 그러면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미국이 잠깐만, 중국이 잠깐 같이 만나야 돼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미국의 대통령 왔을 때 그 사정했잖아요. 우리 개성공단 다시 하겠다고. 근데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허락을 받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DMZ에서 만난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만나는 거가 돼요. 다시 얘기하면 DMZ는 한반도의 통일을 여는 것 같지만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가 남북이 막혀 있는 것을 뚫리게 된다면 동서양을 뚫리게 돼요. 그러면 물류가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훨씬 이득이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서양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시작됐다면 이제는
동양 중심으로 동양적 사고로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에 쓰는 단어가 공동체라는 단어예요. 서양 사람은 공동체라는 단어를 이해 잘 못해요. 그것은 가졌다가 나눠주는 거고 우리는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 안 해요. 농사한 다음에 품앗이 할 때 계산하고 합니까? 그냥 돕고 수입한 거를 나누죠. 서양 애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거 얼마고 분석하고 요즘에는 조사, 분석, 데이터 절대로 데이터, 통계 그거는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달라져요. 사람마다 달라지고 저도 통계학 공부했거든요. 통계학은 목표를 정해놓고 통계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끝에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다. 그것도 사람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시대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한반도의 시대가 아니라 새 한반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그런 틀을 가지고 가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이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이거 이제 보시기만 하고 다음 한 번 더, 또 계속. 예. 저는 도시에서 중요한 게 앞으로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발전하게 돼요. 어떻게 발전하냐면 지금까지는 수평적인 도시로 가요. 집들이 있고 집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질병이나 기후 때문에 그렇게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시가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한 건물에 두 건물이면 20만 사는 거. 그 안에 지하에는 교통이나 사람 다니게 하고 환경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약국서부터 집까지 쫙 있는 거죠. 그래야 그게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야 피난에도 대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서 흩어진 사람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쇼핑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다 해결하잖아요. 도시가 발전한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한반도에서 북한으로 갈 때 보면은 동과 서에서 보면은 이 판문점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1호 도로가 있거든요. 맨 밑에 서해 목포에서부터 서울, 평양, 개성,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1호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운데 선이 군사 분계선입니다. 옛날에 휴전선인가요? 뭐 이런 건데 지금은 남과 북을 가른 곳이에요. 제가 지인의 도움으로 한번 남한에 있는 대성동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거기 있는 분이 저 북한에 저 앞에 보이는 기정동에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한번 관광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여러분도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한번 남한에 왔다간 그들이 눈이 돌아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낮은 데 사람이 위에서 올라가서 경험하면 절대 다시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세면대 이렇게 좋게 쓰다가 수의식이나 이 들판에서 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올라가는 것은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격차를 우리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좋은데 주는데 왜 뭐 안 와? 이렇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치도 있지만 그들의 쇼크도 있고 문화 충격도 있고 그들의 파생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뜨거운 물이 확 들어가면 되겠어요? 차츰 들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그래서는 남북 마실마을이 있으면 좋겠다. 남한엔 대성동, 북한에는 기정동이 있다면 서로 떨어져서 남북 마실마을을 만들어서 마실마을이 저녁밥 먹고 엄마가 스리퍼 신고 애 데리고 마실 가는 거잖아요. 그 마실로 글러오라는 거죠. 인프라 돈 되는 건 우리가 다 할게. 거기에 내용은 네가 채워라. 북한에 자랑하는 게 있어요. 피바다 공연단.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냉면 이런 거 자랑해요. 그걸 너희들 팔아라.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거 할 때는 저는 3번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또 한번 또 1단계 이제 시간이 많이 끌어서 가운데 DMZ라는 것은 유엔사가 있어요. JSA. 제가 처음에 와서 이런 생각이 됐어요. 아니 북한은 북한이 지키는데 왜 한국은 우리가 못하고 유엔군이 와서 지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깨달았어요. 서로 둘이 싸워요. 근데 둘이 옆에 앉혀놓고 서로 화해하라고 하면 될까요? 대화하면서 한 방씩 나오겠죠. 이렇게. 절대로 싸우는 건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DMZ라는 곳에 유엔사가 들어와 있고 한국은 여기 있고 북한은 여기 있죠. 그래서 그 DMZ 안에 유엔사가 관리하는 그곳에 미국, 유럽,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싸움을 지금 이렇게 말린 상태예요. 그곳에 우리가 한반도 하회 실험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 안에 남북 마실 마을도 만들고 또 한번 가시면 그럼 이 안에 관광객들이 모이게 되니까 물건을 파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는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고 물건을 만든 상태를 가지고 오른쪽에 한국 땅에서 디자인 포장을 하는 거예요. 물건은 북한에서 만들고 포장은 우리가 하고 그리고 파는 거는 한반도 하회 공간에서 그 유럽 사람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에버랜드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거기에는 메이드 인 북한, 메이드 인 한국이 아니라 메이드 인 글로벌로.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부담은 덜 하겠죠. 정치적으로. 내가 똑똑해서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우리를 위해서 상품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상품들이 개성, 평양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임대해서 하게 되면 훨씬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상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장을 보면 아이스크림이나 라면도 보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한국을 딱 보면 포장을 보면 디자인이나 색깔을 보면 수평,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디자인한 것 진공 포장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생각하게 되고 문화의 수평이 올라가게 되면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러니까 한 전문인 선교사로서 그런 중간의 영역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다음. 그런데 이것은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일지원이라는 그곳에 들어가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모시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집에 방문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볼 수 있고, 근데 그걸 어디까지냐면 민통선, 민간인 통제 구역만 다녀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서 보는 북한 것들을 날씨만 좋으면 볼 수 있어요. 그거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제가 속해 있는 새한반도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처럼 같이 모여서 같이 이런 얘기도 하고 기도하고 민통선에 하나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자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갑자기 1, 2년 안에 연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데서 20여 년 동안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또 러시아 핫산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들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 그렇다면 아까는 그건 제가 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 제가 새를 그려 넣었더니 한 번 더 하늘이 되었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새를 그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여백은 하늘이 되는 것처럼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고 보는 사람들은 하늘에 나는 새를 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그렇다면 DMZ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큐티하면서 그런 큐티를 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살게 돼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들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점령하고 노예를 삼게 돼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희들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희들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을 해요. 그래서 그가 있는 동안은 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어쩌면 이 남북이 갈라놓은 DMZ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그림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하면서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남북마실을 만들고 한반도 화해 공간을 만들어서 어느 날 그 일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양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를 위해서 하고 친절하게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한반도를 여신다고 생각해요. 또 저뿐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전쟁이 멈추게 하고 내가 사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남과 북을 화해시키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화해시키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되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그래서 저희 기도 계속 클릭 좀 해주실래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계속 끝까지 한 번 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텐데 그래서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어떤 기도하냐면 저의 목표의 기도는 먼저 개성을 조사하는 것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개성하고 가까워요. 차로 가면 5분이면 가요. 전철로 하면 한정거장이에요. 한정거장이면 얼마예요, 전철? 2분. 짧으면 50초. 물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먼저 조사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따가 개성점만 들어간 거 있으면 우리 오성훈 목사님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모아서 언젠간 다 모으면 역사, 문화, 경제, 신앙 그런 것들 나눠서 이렇게 스터디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것인 개성을 벌써 준비하시고 계획한 것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들을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성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달란트로 이 일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각자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섬기기를 원해요. 아마도 이 정도 되면
분명히 개성에 다시 들어갈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그때 되면은 다양한 분들이 생겨요. 저는 저희 집에 이사를 할 때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제자들도 왔고. 그래서 저는 그 제자들이 교수님께서 일을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 애들은 노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절대로 달란트는 다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노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분위기 메이커죠. 박수만 쳐도 돼요. 또 어떤 사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정하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존재를 내가 느끼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제 기도 제목은 제가 이런 것들을 항상 주님 안에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하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끝으로 기도 제목은 이 일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승리하도록. 저는 설계하는 사람이고 조사를 해서 계획하는 사람이야. 없는 땅에다가 비전을 내서 투시도를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그걸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깨달았어요.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있구나. 결국은 그 일을 시작할 때 어떠한 위치에서 시작했든 간에 마칠 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내게 달란트로 그 지점에 있는 것을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용되는 것에 다윗과 같이 문지기라도 줬사오니라 하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화해시킬 것이고 생명 가운데 주신 달란트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을 들었고 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기도한 것에는 하나님 꼭 인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나와 상관없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주빌리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